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중량 표시 제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되 중량을 가격은 그대로에 용량은 확 줄인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치킨 업체를 대상으로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치킨 전문점 중량 식약처는 교촌 치킨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그램인지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BHC, BBQ 치킨, 교촌 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가맹점 수는 12,500여 개로 전국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적용 대상인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보도였는데요. 치킨 업체의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된다는 보도로 관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정 대상인 치킨 업체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아 균형적 형평성이 어긋나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중량 표시 제도에 대한 치킨 업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치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량 표시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치킨 업체는 이미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치킨 중량 표시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킬 예정이라며 계도 기간이 있으니 정부와 브랜드 간 논의를 통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반 치킨 한 마리의 경우는 예를 들어 970g 이상으로 표시하는 건 간단하지만 콤보나 윙을 비롯해 특정 부위만 파는 메뉴의 경우 중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실제 영업 환경에 맞게 정책이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덧붙였는데요. 또 다른 입장으로는 치킨만 타깃이 된 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상 잘 따라야 하겠지만 다른 업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쌈이나 족발 혹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엔 중량을 따지지 않는데 치킨만 이렇게 강제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계도 기간을 통해 좀 더 세부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소비자단체도 디테일하게 모니터링해 소비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와의 두 번째 주제는 블랙아이스 예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 위에 생긴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비가 내린 중부지방. 눈구름이 약해지고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곳곳에서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적게 내리거나 약한 비가 내린 곳이라도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속도를 좀 50% 정도 감소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도로 살얼은 일명 블랙아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블랙아이스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열선 설치나 다른 제도들에 대해 다룬다면 시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면에 얇은 빙판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슬비나 부슬비가 0도씨 미만인 도로 표면에 떨어지거나 이미 젖은 도로의 표면 온도가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생깁니다.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블랙아이스가 잘 만들어지는 다리 위 터널의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등에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열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는 결빙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열선, 자동 염수 분사장치 등이 포함된 스마트 제설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상습 결빙 구간 17개소에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가동하며 내년에는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을 21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0월 지역 내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설치 대상지로는 경사도가 높고 보행자와 차량 등 통행량이 많으며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어렵거나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이번 달부터 배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데요. 오르막길, 대형 차량 고장 등 지정체 유발 요인 해소를 위해 제설제 소분 대치를 확대하고 대형 차량 배터리와 체인을 구비한 긴급 차량을 운용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지정체가 발생하면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의 긴급 조치도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사전에 계획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먹거리 물가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47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기름값 등이 급등하면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마트에서 상황을 알아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식품 물가 상승률은 27%,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과일과 생선, 고기 가격 모두 크게 뛰었습니다. 귤은 2배 이상, 사과는 60% 올랐고 상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는 40% 이상, 수산물도 30% 안팎 비싸졌습니다. 먹거리 물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짚어본 생활형 보도였는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는데 이러한 먹거리 물가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덧붙였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물가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환율 상황에 물가가 생활에서 체감할 정도로 오르면서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를 책임지게 합니다. 과일류 등 가격 불안이 심한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0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식품 원료 22종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은 연장하고 설탕 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보다 늘린 12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돼지고기, 계란, 설탕, 밀가루 등 주요 식품 산업 분야의 담합 행위는 집중 점검에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인데요.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 지원책도 확대되는데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으로 대학생 540만 명, 산업단지 근로자 9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가 대책과 더불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경유 압축천 연가스 육아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도 올해 131만 가구에서 내년에 143만 가구로 늘리고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교통비 정액 패스도 본격 도입되는데 수도권 기준 월 6만 2천 원을 초과해 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초과 금액의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